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한 학기 동안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할 성동 근로자 복지센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정되었던 교육이 연기되면서 우선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아쉽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 학기 동안 노동인권 교육을 함께 할 예정인데요. 노동인권 교육, 알듯하면서도 생소한 교육일 것 같네요. 어떠세요? 노동인권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한 학기 동안 진행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학생 여러분들한테는 노동이라는 단어가 친숙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는 보통 노동보다는 근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했고, 아직은 본격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노동이란 단어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동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은 노동이란 말을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지금 메모지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노동하면 떠오르는 단어도 괜찮고 이미지나 장면, 상황 등 어떤 것도 좋아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메모지에 적어주세요. 다 적으셨나요? 어떤 것들을 적으셨을까요? 긍정적인 내용도 있을 것 같고 부정적인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아직 공백인 채 남겨두었을 것도 같고요. 또는 어떤 사람이 떠올랐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일터의 모습을 떠올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것을 노동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노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노동자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인간다운 노동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할까?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매겨줄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하려는 노동인권 교육은 이런 질문들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노동의 의미를 가까운 곳에서부터 짚어볼까요? 좀 생뚱맞은 질문 같기도 한데 학생 여러분들은 노동자일까요? 노동자가 아닐까요? 공부하는 사람이 노동자라니 말도 안 된다고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 무엇을 노동이라고 해야 하는지 그 기준부터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노동자는 임금을 받죠? 그렇다면 임금, 즉 돈을 받아야만 노동이고 노동자일까요? 여러분, 독일에서는요, 고등학생들에게 학생수당을 지급하고 있답니다. 그럼 독일에서의 공부는 노동이고 독일에 있는 학생들은 노동자일까요? 반대로 집에서 전업주부를 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빨래를 하는 부모님은 일에 대한 돈을 따로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전업주부의 일은 노동이 아닐까요? 우리는 노동을 좁은 의미의 노동과 넓은 의미의 노동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을 좁은 의미로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는 것, 즉 임금 노동을 말할 수 있습니다. 기계시설이나 공장, 토지 등의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채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죠. 이런 면에서 학생이나 전업주부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노동을 넓은 의미로는 사람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넓은 의미의 노동에는 구체적인 물건뿐만 아니라 돌봄과 같은 서비스 노동, 나아가 임금을 받지 않는 활동까지 포함됩니다. 즉, 먹고 살려고 하는 일뿐만 아니라 사회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일, 그리고 취미와 같은 문화생활까지도 노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학생이 교육을 받는 것, 전업주부가 가사노동을 하는 것도 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노동은 넓은 의미로 보느냐, 좁은 의미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군요. 복잡한 듯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일상에서 안 해봤던 질문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네요. 첫 번째 질문이 노동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용돈을 받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용돈의 금액은 누가 정하고 있나요? 그리고 용돈은 어떤 방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용돈. 여러분의 용돈은 적정한가요? 용돈을 정하는 방법은 괜찮은가요? 저희는 여러분이 받는 용돈과 노동자들의 임금을 연결지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임금도 역시 같은 질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누가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의 임금은 정의로운지 말입니다. 보통은 임금도 상품처럼 수요 공급 곡선에 따라 정해진다고 배워왔습니다.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임금도 결정된다고 했지만 경험을 보면 실제로 임금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 상황, 과학기술의 발전, 정부의 일자리 정책, 노사의 교섭력, 또 그 시기에 필요한 생계비 등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사회적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임금은 가장 중요한 노동 조건이며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임금에 대한 보호 제도도 많죠. 그런 이유로 노동인권 교육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임금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노동인권 교육의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평소 생활하시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건강을 위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하루 종일 교실에 앉아 있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책을 읽고 동영상 강의를 보다 보면 눈도 아프고 어떨 땐 너무 머리도 아플 것 같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만일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 더 큰 건강 문제를 만든다면, 혹시요, 생명에 위협까지 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 전 한 신문에는 출근했다가 직장에서 사고로 사망하여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하루 평균 3명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 면을 빼곡하게 채운 산재 사망자의 이름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여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OECD 국가 평균보다 2배, 산재 사망률이 가장 낮은 영국보다 무려 14배나 높다고 합니다. 매년 4월 28일에는 전 세계에서 산재 사망자를 추모하고 이윤 추구 때문에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도 합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 세계 산재 사망자 추모의 날 행사에서 어느 누구도 집에 월급을 가져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아야 한다라는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인데도 그 연설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동인권교육의 세 번째 주제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에요. 아주 중요하니 꼭 관심 있게 들어주세요. 이제 노동인권 교육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면 국회의원 선거일이네요. 이번 선거부터 만 18세에게도 투표권이 생겼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때이기도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고3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법안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상상들을 하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투표권자의 투표 행위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즉, 고정불변의 법은 없다는 거죠. 그 사회가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법은 바뀌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투표에 참여를 하게 되었으니 청소년들이 꿈꾸는 가치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요? 법이라는 건 시민법과 사회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될 노동법은 그 중에 어디에 속하게 되는 거죠? 네, 노동법은 사회법에 해당됩니다. 사회법이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사회법의 대표적인 법이 바로 우리가 배우게 될 노동법입니다. 사회법에는 노동법 외에도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환경법, 사회보험법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법은 불평등한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실질적 평등을 이루는 것을 가치로 하기 때문에 법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과 협력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됩니다. 또 그 이해 당사자들의 힘의 관계에 따라 노동법은 역동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앞서 고정불변의 법은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바로 사회법의 중요한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19년 7월에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안타깝게도 직장에서는 비상식적인 일터 괴롭힘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 괴롭힘들은 보통 개인적으로 또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이 많아서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었어요. 이에 많은 노동단체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요구했고 또 스스로 노동자이기도 한 시민들이 이 법을 만드는데 지지와 힘을 보탰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그렇게 노동자들의 요구와 시민들의 지지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사회법은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의 힘의 관계에 따라 변화하는 법입니다. 오늘의 법을 따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것을 거부하는 상상 속에서 바뀌고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그 요구들이 당장 제도로 만들어지긴 어렵겠지만 한 발씩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요구가 내일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말이네요. 노동법은 개별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 유익하다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과 노동법의 내용을 배우는 시간을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가질 예정입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나눌 노동인권 교육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어떠세요? 기대가 되시나요? 이런 노동인권 교육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이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노동자 또는 사용자가 되실 텐데 노동법 교육은 당연히 꼭 필요하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짧은 동화와 함께 노동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